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결혼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신혼 초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얼마 전에 계획에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겨버렸네요. 그래도 예쁜 아가 낳으려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신경 쓰고 있답니다. 남편이나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좋은 아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 생활이 긴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주 원인은 역시 시어머니예요. 결혼 전부터 이것저것 간섭하셔서 불안했는데 갈수록 경우에 너무 안 맞는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참았죠. 시어른들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꼭 참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20대 후반에 처음 친구들이랑 모이는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저희는 나이도 딱 결혼 정년기였고 서로 가치관도 잘 맞고 일도 열심히 해서 모아둔 돈도 있었던 터라 결혼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근데 신혼집을 찾을 때부터 시어머니랑 마찰이 생겼어요. 저랑 남편은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이랑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이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위치나 거리, 대출금 등등 머리 싸매고 열심히 재고 따지며 좋은 것을 찾아보고 있었죠. 요즘 금리가 올라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던지 몰라요. 저희는 스드메, 예물 같은 건 오히려 금방 해치워버렸어요. 근데 신혼집은 재고 따질 게 많다 보니 집 하나 알아보는데 결혼 준비 기간을 80% 정도 할애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루는 남편하고 카페에서 같이 노트북으로 신혼집으로 괜찮은 곳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니 "얘, 너희 아직도 신혼집 못 정했다며? 어차피 서울에 살 거 아니면 일산에서 찾아보는 건 어때? 일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어렵지도 않고 우리랑도 가깝게 살 수 있지 않니? 어차피 사돈 될 분들은 서울이랑 멀리 살고 계신다며? 우리랑 가까이 살아야 너 좋아하는 반찬도 챙겨주고 가끔 들리기도 좋지. 웬만하면 일산으로 오는 게 어떠냐? 가깝게 살면 서로 자주 보고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 데 있으면 일산으로 결정하렴." 카페가 조용해서 통화 내용이 다 들렸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몰라요. 가끔 신혼집에 들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시댁이 있는 일산으로 가면 앞으로 시댁 등살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수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직장은 서울이니 수원이든 일산이든 출퇴근 거리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일산으로 오라고 성화였고 남편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신혼집 정하는 것부터 시어머니가 성화인 거 보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친정은 수도권 근처 지역에 있어서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살든 멀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집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예 신경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시댁에서는 벌써부터 성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솔직히 시댁에 있는 일산도 나쁘지는 않지만 수원 쪽이 더 좋아 보여. 대출금도 덜 들고 출퇴근이야 일산이나 수원이나 그게 그거잖아. 일산에서 살래? 수원에서 살래?" 라고 떠봤어요. 그러니 남편은 "나는 어디든 괜찮아. 수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수원에서 살자.
그리고 일산에 가면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마음도 불편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어른들하고 가까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부터 불편할 것 같은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입장 바꿔서 장인어른 장모님 계신 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나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니 서로 마음 편하게 수원에서 살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일산에는 도저히 조건에 맞는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해둘게. 그럼 서로 불편할 게 없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만약 여기서 무조건 심호편을 들면 제 마지노선을 넘는 거라서 결혼 다 무르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결혼을 깨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지 부모님한테 휘둘리는 사람은 같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처럼 중요한 문제부터 시부모님 의견만 듣고 결정할 거면 저랑 결혼해서도 계속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다고 했고 진심으로 저부터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시댁과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예정된 날짜에 맞춰 결혼했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지내며 남들처럼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백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변수라 서로 당황했었어요.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고 혹시나 해서 남편이 해외 본사에서 일할 수 없는지 알아봤지만 굳이 인력을 더 뽑지는 않아 완전히 실직해버리게 되었죠. 그 뒤로 남편도 계속 새 직장을 알아봤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새로 인력 뽑는 데가 많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저와 시어머니의 입장이 또 나뉘었어요. 저는 솔직히 기본 생활비야 제 수입으로 충분하지만 신혼집 대출금이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남편이 얼른 직장을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힘들지. 그래도 당신 들어갈 데가 한 군데도 없겠어? 일단 우리 대출금도 있고 적금 들은 것도 넣기는 해야 하니까 눈을 낮춰서라도 자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당장은 내가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나 믿고 천천히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전에 다니던 직장만큼 너무 좋은 것만 고집하진 말고 두루두루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정말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급을 낮춘다는 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직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눈을 높이면 요즘처럼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눈을 낮추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범아, 며느리가 돈 벌고 있고 우리도 보태줄 수 있으니 무조건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데 들어가야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쉬면서 천천히 일자리 알아보거라. 라고 하시며 무조건 좋은 곳에만 지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백수 기간으로 오랜 시간 붕 떠버리면 이력이 더 나쁠 것 같아서 남편을 설득했거든요.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찾지 말고 적당히 규모 있고 사업 오래 한 곳이면 서류 넣어보라고 했죠. 남편도 저랑 계속 의논하다가 전보다 급이 조금은 낮아도 괜찮은 곳이 보이면 바로 지원해보기로 결정했고 결국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남편이 새로 들어간 회사는 그 전에 다니던 곳보다는 조금 급이 낮기는 했어요. 그리고 연봉도 더 낮아졌지만 큰 차이는 없었죠. 그래도 몇 달 쉬다가 겨우 찾은 곳이기도 하고 중견기업이라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웬만하면 대기업 위주로 알아봤지만
대기업에서는 아예 채용 공고도 뜨지 않아서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괜찮은 곳을 찾게 되어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는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거였어요. 집은 수원인데 새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 정도 거리는 못 다닐 정도는 아니죠. 언제 다큐 보니까 출퇴근 왕복 6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에 비하면 이 정도 거리는 다닐만 하긴 했어요. 저도 사람들 많이 몰리면 평소보다 늦어져서 남편이 출퇴근하는 시간이랑 비등비등하게 걸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전보다 출퇴근 시간이 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남편도 평소보다 더 피곤해하고 쉽게 지치더라고요. 주말에는 잠만 자기 일쑤였고 시어머니가 가끔 불러도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어쨌든 제 입김으로 남편이 더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으니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아침 저녁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웬만하면 트러블 안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피곤하고 지쳐 예민해질 때가 있어도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매번 잘 챙겨주니까 남편도 점점 안정감을 찾았고 저랑 같이 주말에 카페 가거나 영화도 보면서 예전처럼 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 직장이 안 좋아지자 자꾸만 나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혹시나 며느리나 장인 장모한테 무시당하고 찬밥 신세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전에도 남편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기껏 공부시켜 대학 보내놨더니 며느리가 내 아들을 깎아먹은 것 같아. 아니, 며느리가 돈 벌고 있는데 일자리야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 전에 다니던 회사도 외국에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정도 되는 급으로 천천히 찾아보고 들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하게 더 먼 곳까지 출퇴근하냔 말이야. 아니 글쎄 옆에서 얼마나 닥달했는지 더 못한 대로 들어갔지 뭐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으니 연봉은 비슷한데 회사도 급이라는 게 있잖아. 뭐 나중에야 또 대기업 들어가면 되지만 아무튼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시아버지랑 남편이 장 보러 가거나 잠깐 자리 비울 때마다 저러시니까 저 혼자 속상하고 화병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은연중에 자꾸 제 탓만 하셔서 화가 났지만 잘못 얘기하면 어른한테 대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꾹 참았죠. 그래도 남편은 회사에 잘 적응해갔고 솔직히 지금 회사는 거리나 월급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동료들도 다 좋고 일도 그전과 다를 게 없어서 편하긴 해. 그리고 출퇴근 시간 길어지니까 그 시간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래도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 기회 봐서 다른 데로 옮겨서 더 많이 벌어올게. 라며 웃으며 얘기할 정도로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 탓만 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부부끼리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한테 배운 남편을 제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잘 써먹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는 안 좋은 말은 거의 듣지 않고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남편에게 화내봐야 어차피 들어먹지 않는다. 잘 구슬러서 해보고 아니면 싸울 것도 없다. 그냥 버리라고 누차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새겨듣고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괜히 저한테 더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꾸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면서 항상 져주는 모습을 보이고 아니다 싶은 건 무시하면서 남편을 계속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화를 안 내고 웬만한 건 굽혀주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은 원래 제 말을 잘 들어줬던 사람이라 완전히 제 편을 만들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중간중간 시어머니 걱정을 하기도 했고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시부모님 걱정도 되고 어른들 말씀도 다 새겨 들어야 하지만 당신 늙을 때까지 옆에 있을 사람은 나잖아. 그러니까 조금 아니다 싶어도 내 말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만큼 사회 경험도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 배운 것도 있으니까 내 말이 맞을 때도 있을 거야. 물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절충해보자. 앞으로 애기 생기면 당신이 가장이고 어른이 되는데 우리 가족부터 생각하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잘 구슬리니까 점점 시어머니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듣게 되고 저랑 상의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이 이직한 이후로 저한테 불만이 쌓여갔어요. 나중에는 뭘 하든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사드려도 마음에 안 든다 하시고 필요한 걸 사서 택배로 보내드려도 쓸데없는 걸 샀다며 도리어 나무라기만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었어요. 속상해도 할 건 해야 나중에 책 잡히는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멀어서 어떡하니? 교통비도 만만찮게 들 텐데. 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듣고 집 세종시 쪽으로 옮겨라. 새아가 말 듣고 직장 옮겨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문제는 어른 말 듣고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은 결국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직장 옮겼으니 내 아들이 힘든 데 대한 책임은 며느리가 져야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여태 아범이 혼자 가장 노릇하느라 힘들었는데 너도 출퇴근 불편한 것 정도는 감수해야지. 부부라면 서로서로 어려운 걸 나누고 힘든 건 먼저 짊어지려고 하는 거다. 평생 함께할 사이가 됐는데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며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신혼집 대출도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어떻게 집을 옮기나요? 집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제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세종시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처음 신혼집 위치 잡을 때는 저희 둘이 다니는 직장 위치를 고려해서 출퇴근 시간이 적당한 수원으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 회사가 세종시로 바뀌었다고 집까지 옮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아범 지금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더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제 말이 맞다며 본인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진 만큼 제가 전보다 더 잘 챙겨줘서 오히려 편해졌다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 뜻이 잘 맞고 제 말에 틀린 것도 없으니까 별 말씀 못 하시더니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댁에 가서도 시아버지한테 제가 눈을 치켜뜨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버릇없게 굴었다느니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내 말도 안 듣게 만들었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내가 중간 역할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으시더라고. 나도 지치기는 하는데 어머니가 좀 아니다 싶은 말씀하시면 알아서 막아줄 테니 걱정 마. 라고 하면서 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날 시아버지한테 저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기가 찼지만 시어머니가 오해하셨나 보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죠.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 흉볼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가끔 만날 때마다 꼬투리 잡을 건수만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남편이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버스에서 내린 후 회사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운전자가 출근 시간이다 보니 마음이 급했던지 주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달리다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그걸 늦게 보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랑 부딪히게 된 거예요. 다행히 정말 큰 사고가 아니었고 차 번호판이랑 남편 다리가 가볍게 툭 하고 건드려진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났었죠. 남편도 저한테 전화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길을 건너다 급하게 서는 차에 약간 부딪혔거든. 아프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가볍게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차주랑 연락처도 교환했어. 일단 회사에 얘기하고 병원 가는 길인데 검사 받아보고 다시 알려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믿고 사는 남편한테 큰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대. 혹시 모르니 한의원에도 가보고 거기서 후유증 치료 받는 건 어때? 후유증은 사고 난 직후부터 치료해야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던데. 내 동료 한 명도 저번에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거든. 지금은 문제 없어 보여도 나중에 갑자기 아플 수 있다 하니까 꼭 치료받아야 해. 라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해줬어요. 남편은 제 권고로 혹시 모를 건강 문제를 대비하려고 한의원에서 후유증 치료를 받으며 몸 관리를 했거든요. 치료를 빨리 해서 그런지 후유증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치료 비용도 보험 처리 다 받았고 사건 자체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큰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우리끼리는 늘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항상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도 부풀려서 일이 커질 때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남편 소식을 듣자마자 저 때문에 남편한테 사고가 난 거라고 과대망상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한테서 소식을 듣고 그날 시어머니가 당장 달려오셨는데 제 앞에서 얘, 너 괜찮니? 많이 다치진 않았어?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엄마, 저 괜찮아요. 진짜 조금 부딪힌 거고 후유증도 빨리 치료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생활하는 데 지장도 없고 아프거나 불편한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도 남편 옆에 있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얘,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네가 직장도 잃고 다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며느리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니 집에 식구 하나만 잘못 들어와도 큰일 난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보다. 너 결혼하고부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니? 이제라도 구슬 좀 해야 하나? 라고 하시며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제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고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소리치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꾹 참기만 했죠. 남편이 중간에서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제 사주가 안 좋은 거겠네요.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라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면서 계속 미안해하길래 마음을 금방 풀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자꾸 신혼집도 옮겨야 한다, 아니면 둘이 주말 부부로 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남편이 세종시에 방을 하나 얻어야 한다는 등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바빠서 서로 주말에만 같이 있지 평일에는 얼굴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또 방을 얻을 여유가 어디 있나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몰라요. 뭐라도 받은 게 있었으면 그걸로 생색내셨을 텐데
양가에서 아무것도 안 보태주셨으니 저희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극성스럽게 남편을 들들 볶으니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결국에는 중재에 나섰어요. 시아버지가 하루는 저희한테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시애미가 하는 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귀담아 듣지도 마라. 대출도 있는데 신혼집을 갑자기 바꾸라는 게 말이 되겠니?